인하를 이번 달에 하냐 다음 달에 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최종 금리가 몇 프로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내년에 더 내릴 수 있을지 룸이 중요하고 지금 뭐 미국 금리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뭐 미국 금리 결정기관이 FOMC인데 FOMC에서 12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할 텐데 기준금리 동결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통화 완화 논리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초는 그거였어요. 그 파월 의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의장이 뭐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완화하는 게 좋다고 본다라는 언급을 한 이후로 이게 지금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어떤 확률이 40%에서 70%로 확 뛰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 금리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글로벌리 보면은 전 세계적인 금리 큰 변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입장은 원래부터 좀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인하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할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하를 이번 달에 하냐 다음 달에 하냐가 중요하지 않다. 최종 금리가 몇 프로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내년에 더 내릴 수 있을지 룸이 중요하고 단순히 이거 이번 달에나 다음 달에 하냐가 아니라 통화 정책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했지만 매파적 금리 인하했습니다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했지만 뭐 매파적입니다, 비도기파적입니다, 즉 시장이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거를 시장이 읽은 거를 연준 의장이 보면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면서 피드백,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표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딱히 지금 물가도 지금 어제까지 PPI까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금리 안 내린다 내린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지표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게 뭐가 맞냐 좀 애매한 것 같은데, ADP는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민간 고용은. 결국 가장 큰 논거는 고용이었기 때문에 고용에 맞는 일관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번에 인하를 하는 게 맞는데, 이후에 그럼 이게 진짜로 지표들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발표가 되잖아요. 물가들이랑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피드백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12월 중에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시장에서 이미 금리 인하 프라이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FOMC에서 닷플라스틱 발표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전망이 몇 번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거랑 같이 닷플라스에서 나오는 롱거런 레이트, 최종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되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달 금리 내리냐 안 내리냐가 아니라 통화정책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로 갈 거냐 매파적인 기조로 갈 거냐 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완화적인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셧다운 때문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어서 그 그렇습니다. 전에 금리는 결정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미국의 기저 경제 상황은 별로 안 좋잖아요. 고용도 별로 없고 지금 사실 투자가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렸어, 뭐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경제가 살아나, 투자가 하는 역할이 좀 줄더라도 경제가 자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또 경제가 좋아지는 일종의 선수 교체,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렸어. 그 안 내릴 경우에는 전 내린다 가정하고 3번 정도 내린다. 쭉 내렸을 때 쭉. 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시장은 이제는 AI가 끌고 왔는데 이제는 더 저금리 때문에 경제가 뭐 주택 경기가 살아나든 어쨌든 간에 좀 미국도 지금 사실 재고 수준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선수 교체해서 미국 경제는 또 좋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금리를 내린다면은 그런 영향 요인을 당연히 주요 요인으로 감안을 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걸 거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걸림돌은 물가예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내리질 못하는 거고, 뭐 새로 들어간 마이란 이사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다, 50bp 내려야 된다. 지금 미국의 집값이 워낙 안 좋아서 뭐 물가도 사실 크게 부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식료품가는 높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재고 수준이 낮으면 옛날 같으면 한국의 제조업을 사야 돼요. 재고 확충 수요가 있을 테니까. IS는 계속 50 이하로 있잖아 지금. 근데 금리를 내려서 못 내리는 경우가,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내렸을 때 미국 경제 다 기저 경제가 좋아지네. 그 다음에
내년 트럼프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지율도 40% 깨졌고 트럼프는 모르겠어요. 아유, 나 이제 뭐 이거 잘해봐야 한 번 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나름 최선을 다하려면 또 유화책을 쓸 수 있잖아요. 야, 이민을 더 해. 다시 하자. 이민 받아들여. 랄지. 보조금 예를 들면 오바마 케어 해.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경기를 너무 나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위가 이제 그런 부분들, 중간 선거를 대비한 영향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민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거나 어떤 그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거는 그 사실은 핵심 지지 기반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 건드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외국 매니저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알서번즈 모먼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간 줄 알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이 사실 그 전 단계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양책이나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통화정책 외의 부분으로 미국 경기를 하드캐리에서 끌어올린다라고 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 위치에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리지 말자라는 캠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부분이.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쭉 내리게 되고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그게 맞다고 하면 내리는 게 맞고 내려가면은 S프라이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뭐 구조적인 강세론자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의 재고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진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높았거든요. 잘 줄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때 더 높아져가지고. 근데 반도체가 확 줄었긴 했지만 아무튼 한국의 재고 수준이 팍 떨어져 있어요 지금. 좀 그래서 AI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적인 시클리컬하게 올라가는 것만 해도 한국 경제가 내년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그 관세 관련해서 프론트 로딩 때문에 재고가 확 준 영향이 없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 반도체가 커요. 반도체가 진짜 예를 들면 저 장사 안 돼가지고 저기 냉동실에 거쳐있던 냉동 고기까지 다 꺼내서 주는 상황이라서 없어요. 요즘 디램 살려고 하면 진짜 PC용 디램 값이 석 달 새 2배가 올랐습니다. PC 사실 건 빨리 사셔야 돼요. 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내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좋을 거고 그 외에도 혹시 저는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재고 확충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중국이 물론 근데 중국이 뭐 많이 내보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그냥 일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경기 최소한 한국은 나빠 보이지 않고 여기에 뭐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한다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피지컬 AI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배드가 필요해요. 그게 한국이 제일 좋아요. IT도 있고 제조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한국 경제가 장기 그림도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AI를 빨리 들여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1년에 0.5%씩만 생산성 개선돼도 10년이면 5%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 어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생산성 향상이 0.5%가 늘어나면 GDP는 얼마 늘어났더니 그대로 0.5 늡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국내외 모두 금리로 보나 주가로 보나 현재 상황이라든지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인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거고 금리 인하의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주가도 AI 버블론이 있긴 하지만 AI가 금방 사라질 만한 이슈도 아니고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선순환적인 영향 요인이 하에 계속 증시는 좋을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채권 금리 역시 뭐 글로벌 금리가 통화 완화 기조로 계속 흘러간다라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어떤 경제 공동체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동조화적인
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기준금리 인하를 1분기 정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기준금리를 설사 동결하더라도 국내 금리는 뭐 크게 상승하거나 경계 부담을 줄 정도로 뭐 그 악재가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환율은 1,450원 지금 현재 수준이 뉴노멀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율을 크게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킬 만한 요인은 뭐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 낫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짧은 시간 동안 좀 짚어봤습니다. 뭐 계속 항상 시장은 어렵고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또 꾸준히 또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다음 달에도 역시 뭐 이러한 저희 노력을 다시 한번 뽐내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깊이 있는 식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